날개 꺾인 보잉입니다.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사고 기종을 운항 중단시키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도 동일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죠. 예, 밤새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동했어요. 네. 보잉사 이 737 맥스 8, 맥스 9 전면 운항 중단한다 이랬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토부는 우리나라 이스타 항공이 갖고 있는 보잉사 747에 대해서 운항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스타 항공이 스스로 지금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토부의 국민들 안전, 승객 안전을 바라보는 수준을 한번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보잉 항공사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오늘 아침 현재로 45개국이 운항을 중단했어요. 네. 저 보잉 747이 출발하자마자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4분 내지 6분 만에 지금 4개월 간격으로 2대나 떨어져서 전원이 사망했단 말이죠. 서로 기계의 결함이 없다 하더라도 저 정도 사태면 일단 안전을 우선으로 좀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중국, 유럽 등의 시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을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여론 때문에 밤사이에 운항 중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보잉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갖는 의미는 사실 실로 막중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조업이 망했다. IT와 서비스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의 제조업의 저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바로 저 보잉사,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제조 능력에서는 세계에서 여전히 1등이에요. 중국, 한국도 지금 저런 대형 비행기, 전보 제트기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잉사 항공사의 운항을 중단한다는 것은 미국 자존심, 특히 미국 제조업 자존심에 대한 큰 상처일 수도 있고요. 미국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역시 크다는 것을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보잉사 이 737 이 맥스 8과 맥스 8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비행기입니다. 저 보잉이 저 비행기를, 저 제트기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유럽과의 경쟁인데요. 유럽의 유로버스라는 제조기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보잉에 유일하게 맞수를 떨 수 있는 경쟁사죠. 이 유로버스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보잉이 내놓은 게 737 맥스 8과 맥스 9인데요. 저 비행기의 가장 큰 특징은 비행기 규모가 좀 작으면서 연료 비용이 유로버스에 비해서 무려 15%가량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를 줄임으로써 전 세계 항공사를 한번 다시 재패해보자라는 그런 미국의 웅장한 꿈이 보잉 항공사 737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기술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2건의 대형 사고로 인해서 일단 날개가 꺾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저께 미국 증시의 반응은 좀 사뭇 달랐습니다. 이틀간 폭락하던 보잉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자, 그것은 보잉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 그 시장의 보잉에 대한 자신감, 기대감 이런 것이 뜻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운항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도 자신은 보잉사의 저력을 믿는다. 그리고 지금 보잉사가 발빠르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도 있어요. 아무튼 기술 개발의 대가, 1등으로 앞서 나가는 그 선두주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계 1등 기업의 그 기술 개발 과정에 관한 그 도전과 실현의 과정을 이 보잉사 737 스토리가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잉사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